서울, 늦겨울의 밤. 세찬 빗줄기가 작은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며 고독한 여인의 가슴을 무겁게 두드리고 있었다. 낡은 나무 탁자 위 희미한 촛불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벽에 걸린 사진을 비추었다. 사진 속 인물은 환한 미소를 띤 채 군복을 입은 강민호 대위. 그러나 지금은 단지 바래버린 추억일 뿐이었다. 5해 전 국방부는 그의 전사 소식을 전해왔다. 비밀 작전 중 용감히 산화했다는 보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차가운 문장, 대신 훈장 하나와 피 묻은 낡은 편지 한 장이 유족에게 전해졌다. 지은아, 꼭 돌아가겠다. 나를 기다려줘. 지은은 그 약속을 믿으며 버텨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고통이 되었다. 8살이 된 아들 현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아빠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야? 지은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아빠는 영웅이야.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바람이 창틈을 파고들자 지은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민호 씨, 난 약속을 지켰어. 그런데 당신은 약속을 지킨 건가요? 그 순간 고요를 깨뜨리는 것엔 두드림 소리가 문에서 울려 퍼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낯선 그림자가 드러났다. 젖은 비옷 속 해진 특수부대 군복이 보였다. 그리고 어깨 위에서 번뜩이는 휘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특수부대장.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낯설면서도 잊을 수 없는 깊은 눈빛. 지은의 몸이 굳어졌다. 온몸이 떨리며 입술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민호? 남자는 느리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돌아왔어, 지은아.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다. 살아 숨쉬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돌아온 듯한 모습으로. 5년 전, 짙은 안개가 드리운 북쪽 국경. 바람은 울부짖으며 스산하게 휘몰아쳤다. 강민호 대위가 이끄는 특수부대는 전초기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 밤 누구도 몰랐다. 평범한 정찰 임무가 지옥으로 변할 줄은. 포성이 터지며 밤하늘을 붉게 갈랐다. 전우들은 비명과 함께 하나둘 쓰러졌다. 민호는 불길 속에서 외쳤다. 자리고수,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를 내주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병사들은 마지막 탄환까지 쏘며 저항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적의 물결에 밀려갔다. 그때 민호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적은 정확히 위치를 파악했고 보급로는 차단되었으며 통신망까지 마비됐다. 우연일 리 없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 혼돈 속에서 포탄 하나가 지휘소 바로 앞에 떨어졌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덮치며 시야가 사라졌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낯선 그림자들이 다가와 그의 몸을 거칠게 끌어냈다. 뒤통수를 강타하는 순간 의식은 완전히 끊겼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노란빛 전등 아래 눅눅한 콘크리트 벽만이 둘러싸고 있었다. 한 경비병이 비밀 문서가 담긴 파일을 던지며 비웃듯 말했다. 강민호 대위,
오늘부로 넌 죽은 사람이야. 그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전선에서 이미 발표는 끝나 있었다. 강민호 대위 전사, 시신 미발견. 차가운 한 줄 보고가 그의 인생을 매장했다. 그 후의 나날은 악몽이었다. 끝없는 고문, 전우와 명령에 관한 신문. 그들은 그의 정신을 꺾고 배신자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오직 한 가지, 지은과 현우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밤 그는 머릿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 문장이 유일한 불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던 중 수송 차량이 게릴라의 기습을 받았다.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혼돈 속에서 민호는 쇠사슬을 끊고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후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다. 국경을 떠돌며 상처투성이 몸으로 때론 이방인으로 숨어들며 살아남았다. 세월은 머리에 서리를 내리고 몸에는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서울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알았다. 과거의 망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부대를 팔아넘기고 그의 죽음을 조작한 자가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그 순간부터 강민호의 귀환은 단순히 남편이자 아버지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에서 되살아난 군인의 귀환이었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 진실을 짊어진 사투의 시작이었다. 운명의 순간이 지나간 후 작은 아파트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창밖에는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지은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을 감춰주고 있었다. 온 세상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뼈와 살로 존재하고 있었다. 눈물이 솟구치며 지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여윈 얼굴과 깊게 새겨진 흉터를 스치자 마치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 정말 당신 맞아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칠 대로 지친 눈빛 속에는 5년의 어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간 지은은 오열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수많은 밤을 홀로 울부짖었던 고통이 지금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때 작은 발자국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8살 난 현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는 눈앞에 낯선 광경을 보고 멈춰 섰다. 군복 차림에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섞인 거칠고 낯선 얼굴의 남자. 엄마, 누구예요? 현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거칠고 떨리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현우야, 아빠야.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아이의 눈동자는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고개를 젓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아빠는 별이 된 거야. 하늘에 계신다고.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빠는 길을 아주 오래 잃어버렸어. 하지만 이제야 돌아왔단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따스한 빛. 사진 속 미소와 똑같았다. 작은 입술이 떨리며 말을 뱉었다. 정말 아빠예요.
그리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다. 민호는 아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의 잊지 못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행복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다. 참았던 울분이 폭발하듯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알기나 해요. 우리 모자가 어떤 삶을 버텨왔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매일 밤마다 너희를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 아직도 그 배신자가 군의 꼭대기에 앉아 있어.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나뿐 아니라 너와 현우까지 위험해질 거야.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가족의 흐느낌만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이 재회는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복수와 진실의 서막이기도 했다. 국방부 본부의 어두운 집무실. 노란 조명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반짝이는 훈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박진우 상장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만 타올랐다. 젊은 장교가 급히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장군님. 강민호 대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박 상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칼날 같은 눈빛이 번뜩였다. 그럴 리가 없다. 5년 전 내가 직접 기록을 지우라고 명령했다. 확실한가? 예, 장군님. 서울에서 그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탁, 박 상장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다. 유리위가 울리며 서류들이 흩날렸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그 자식은 어둠 속에서 이미 죽었어야 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알겠나? 그날 밤 추적 명령이 떨어졌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메우고 그림자 같은 인물들이 지은과 현우가 사는 동네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작은 아파트 안, 지은은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몇 시간째 창가에 서 있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남편이 이번에도 살아남길 원한다면 입을 막아라. 절대 입을 열게 두지 마라. 지은은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그러나 민호가 다가와 전화를 빼앗아 들고는 굳센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뒤에 있는 자에게 전해라.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쓰러져간 동지들. 반드시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전화를 끊자 지은은 울부짖듯 외쳤다. 당신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까지 죽일 거예요.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며 눈빛을 불태웠다. 나는 지난 5년을 죽은 자처럼 살았다. 이제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이 땅에 묻힌 채로 두지는 않겠다. 그날 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다. 하지만 작은 아파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음모와 맞서기 위한 결의의 불꽃이었다. 다음 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민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었다. 그의 눈빛은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허름한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들어섰다.
민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중위, 정말 너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은 두 생존자처럼 손을 굳게 맞잡았다. 서중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당신이 찾던 겁니다. 그때 무기 밀매 사건 전부, 그리고 관련된 장성들의 명단까지. 민호는 그 작은 물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며 USB를 움켜쥐었다.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모든 게 사실이었군. 결국 박 장군이 우리를 팔아넘긴 거였어. 서중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비겁자였어. 살아남았지만 늘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했지. 하지만 넌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잖아.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에 5년 전 전우들이 쓰러지던 장면이 떠올랐다. 비명, 붉은 피, 화염과 연기. 그는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야, 우리는 그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어. 쓰러져 간 동지들은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난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중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끝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함께하겠다. 한편 작은 아파트.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몸을 굳혔다. 검은 차량 한 대가 몇 시간째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우를 끌어안았다. 곧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남편, 누구를 만났지?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하냐.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손은 덜덜 떨렸다. 늦게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내의 눈이 벌겋게 충혈된 것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한 발자국까지도. 당신, 우리를 이 지옥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굳은 눈빛으로 답했다. 지은아,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 혼자가 아니라 쓰러져간 모든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해.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은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와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맹세했다. 돌아오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과 함께 돌아오겠다. 어두운 방 안, 작은 가족이 손을 맞잡았다. 창밖에는 폭우가 몰아쳤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려는 결의의 불꽃이었다. 강민호의 귀환 소식은 군 내부에서 바람처럼 번져갔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 강민호 대위가 서울에 나타났다. 하지만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이름은 다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5년 전 국경 최전선에서 싸웠던 이들에게 강민호라는 이름은
한 인간을 넘어 불굴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포위된 요새, 끝없는 포화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장교가 48시간 동안 버텨내며 수백 명의 부하를 지켜낸 일을. 그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낡은 술집 구석에서 한 노병이 중얼거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강민호가 아니었다면 그날 우리는 전멸했을 거야. 잊혀졌던 기억들이 다시 깨어났다. 그의 죽음을 믿었던 자들도, 그 이름을 전해 들었던 젊은 장병들도 모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서울 외곽의 비밀 아지트. 몇 명의 젊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대위님, 만약 당신이 나선다면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젊디젊은 청년들,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불타는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는 여전히 비밀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이 길은 권력 전체를 거스르는 길이다. 돌아갈 길은 없다. 한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우린 더 이상 눈 감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꽃이라면 저희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5년 동안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전사, 전설 그 자체였다. 밤이 내려앉자 그는 오래된 특수부대 군복을 꺼내 입었다. 색은 바래고 천은 닳아 있었지만 어깨 위의 휘장 특수부대장은 그 어느 별보다 빛났다. 뭉게 서 있던 지은은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엔 벅찬 자부심이 차올랐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 박 장군은 잇따른 보고를 받았다. 병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이름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졌다. 절대 그놈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오늘 밤 반드시 끝내라. 그러나 그는 몰랐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는 것을. 강민호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깃발이 되어 있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나이, 정의를 품은 전설. 폭우 내리는 밤, 민호는 젊은 장교들 앞에 섰다.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가 싸우는 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쓰러져간 동지들을 위해, 묻혀버린 진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설령 죽는다 해도 우리는 군인답게 죽자. 우렁찬 함성이 대답처럼 터져 나왔다. 빗소리와 뒤섞인 그 순간 강민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횃불, 정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밤 버려진 외곽 훈련소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는 끝없이 쏟아졌고 부서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싸늘한 울음을 토해냈다. 한때 특수부대의 훈련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운명을 건 결전의 무대가 되었다. 강민호와 젊은 장교들은 숨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축축한 바닥 위로 발자국이 울렸다. 그의 손에는 진실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박진우 장군의 부패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살아남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다. 곧이어 밖에서 굉음이 울렸다. 검은 차량 행렬이 진입하며 전조등이 폐허를 환하게 밝혔다. 차량 문이 열리자 비옷을 걸친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박진우였다. 서늘한 얼굴에 잔혹한 빛이 번쩍였다. 강민호,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넌 죽음을 모르는 놈이구나. 5년 전 내가 너를 묻었다. 오늘 다시 끝내주마. 민호는 빗속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은 흠뻑 젖어 있었으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났다. 아니, 박 장군. 5년 전 그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순간 총성이 터졌다. 공기는 불길과 연기로 갈라졌다. 젊은 장교들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맞불을 놓았다. 폭우와 함께 총알이 쏟아졌고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민호는 선두에서 움직였다. 훈련으로 다져진 몸놀림, 순식간에 굴러 피하고 방역했다. 그러나 적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곁에서 싸우던 한 장교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민호는 그를 끌어안고 외쳤다. 버텨라. 더 이상 아무도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제발 끝을 내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민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분노와 비통이 뒤섞인 힘이 그를 앞으로 내몰았다. 그는 곧장 박진우를 향해 돌진했다. 박은 권총을 뽑아 반가쇠를 당겼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지만 민호는 몸을 굴려 피했다. 이어 단검을 날려 박의 팔을 꿰뚫었다. 총은 땅에 떨어졌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마주 섰다. 너 하나로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박이 피투성이가 된 팔을 움켜쥐며 으르렁거렸다. 넌 이미 죽은 자야, 강민호. 아니, 민호는 포효했다. 나는 쓰러져간 동지들의 목소리다. 둘은 격렬히 맞붙었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며 뼈가 울렸다. 박은 노장이었으나 여전히 강인했다. 그러나 민호의 힘은 달랐다. 그것은 5년간의 고통,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 죽은 전우들의 하늘 짊어진 힘이었다. 마침내 민호는 박을 바닥에 내던졌다. 흙탕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민호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번갯빛 속에서 울부짖었다. 이것이 탐욕으로 죽어간 모든 영혼의 대가다. 박은 버둥거렸지만 무력했다. 민호는 그의 가슴팍에 USB를 강하게 눌렀다. 그것은 심판의 낙인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군 헌병대의 경적과 경광등이 울렸다. 민호가 미리 보낸 신호 덕분에 정의의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붉고 푸른 불빛이 폐허를 휩쓸었다. 무장한 헌병들이 몰려와 박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한 헌병 장교가 다가와 고개 숙였다.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민호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다. 거친 숨결 속에서도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불굴의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박은 수갑에 묶여 끌려갔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증오의 눈빛을 번뜩이며 외쳤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승리의 함성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허무가 일렁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정의가 목소리를 찾았다. 비는 계속 쏟아졌다. 그 빗줄기 아래서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죽음에서 돌아와 어둠과 맞서 승리한 남자. 그 이름은 이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긴 비가 지나간 뒤 새벽 햇살이 드리워졌다. 먹구름을 뚫고 내려온 빗줄기가 오래된 훈련장을 비추었다. 아직도 화약 냄새와 빗물이 뒤섞여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오랜 세월 잊혀졌던 맑음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호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막 수여된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낡고 젖은 군복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진실이 되살아났음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었다. 젊은 병사들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눈빛 속에는 존경과 눈물이 함께 어렸다. 한 하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대위님, 덕분에 우리는 정의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신이 아닌 이미 쓰러져간 동지들에게 바쳐야 할 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멀리서 지은과 현우가 걸어왔다. 긴 밤을 지사은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밝았다. 현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빠, 난 꼭 아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번에 흘러내린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은도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우리 드디어 다시 함께네요. 지은이 속삭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5해가 걸렸지만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멀어지는 화면 속에서 전투의 흔적이 남은 훈련장 한가운데 작은 가족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은 그들을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병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자 세상에 남긴 약속이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